명절 앞두고 마음도 좀 바쁘고 분주하실 텐데 많이 오셨습니다. 보니까 제 자격증 따시려고, 그죠? 예, 꼭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굉장히 그동안 출석률도 좋으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네요. 앞에 그 하신 분들 보니까 이 생태교육에서는 가장 그 중심적인 분들이 전부 다녀가셨네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상당히 알차게 공부를 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또 내일이 이제 추석인데 오늘 저랑 생태미술놀이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저는 부천에서 왔어요. 부천하고 시흥은 굉장히 친한 거 아시죠? 예, 한글날 저희 부천시청에서 시흥하고 같이 사회적 경제 페스티벌이라고 굉장히 큰 행사를 해요. 김미아 씨가 진행을 보시고, 예, 연예인들도 좀 오고 해가지고 하는데, 예, 저도 부천에서 그 생태미술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 경제 조직에 합류하게 돼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취약계층 여성들을 일자리를 주고, 이런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생태미술 놀이를 교육하는 사회 서비스라는 그런 생태미술 놀이 연구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만남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밖에 이제 거의 어머님들이 어린이집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맞죠?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우수한 어머님들만 골라서 이렇게 쪽으로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친환경 놀잇감 전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쉬는 시간에 잠깐 보시고 어린이집 대표로 오신 만큼 좀 폭넓은 그런 경험의 기회가 됐으면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 이제 열매 꽃목걸이라고 왔는데 제가 여기 지금 목걸이를 하나 하고 있어요. 어때요? 예쁘죠? 그래서 오늘 이거를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어머님들이 하고 다니실 수도 있지만 애들이 좀 하고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큰 걸로 준비를 했거든요. 이분도 이렇게 목에다 크게 이제 걸었는데 요거를 머리에다가 할 수도 있어요. 이분이 여기다가 마이크를 걸으셨는데 이제 애들이 혹시 한복 입나요? 내일 모레? 그럴 때 이렇게 머리에다가요. 옛날에 그 TV 프로그램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입고 이렇게 절을 하면 절값이 더 나올 것 같아서 한복 입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리고 행사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꽃이라는 게 우리는 어떤 감사, 축하, 그죠? 또 어떤 사랑을 표현할 때 꽃을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천연 종이끈으로 오늘 꽃목걸이 만드는 법을 같이 하고 여러분들이 이 꽃을 전부 이제 걸고 집에 가실 수 있도록, 네, 머리에다 꽂고 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만들어 볼 텐데, 아이고. 요게, 네, 두 분씩, 요게 뭔지 아세요? 아, 열매를 보시는구나. 네,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열매가 보이시고, 가마엮기라고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두 분, 세 분 계신데 뒤에 분하고 같이 해서 두 손을 이용해서 가마엮기라는 방법이 있어. 어우, 여기 앞줄 역시 우수 학생은 잘해요. 여기도. 자, 한번. 잘 됩니까? 우리 세대 때는 되게 많이 했는데, 어머님들은, 여기 그 뒤에도 한번 봐주세요. 가까이 좁혀보세요. 가운데 공간이 없게 바짝. 자, 예, 하고 이거를 이렇게 사람을 태우면 가마가 되는 거 아시죠? 예, 우리가 타면 좀 무리하고 애들이 좀 태워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애기가, 네, 아파서. 어디요? 거기 어머님들 한번 태워보시겠어요? 응. 어머, 좋겠다. 오늘 어린이집도 안 가고 이렇게 왔는데 여기 어머니 가마 타기 한번 해봅시다. 자,
근데 가마가 안 돼.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응. 자, 누가 사진 좀 찍어주세요. 아니야. 양쪽으로 집어넣고. 그렇죠. 양쪽 목을 잡고 일어나세요. 우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와, 예. 그래서 진짜 가만 아니지만 아이들이 명절 때 뭐 고누놀이라든지 씨름대회 뭐 이런 거 하고 나면 어린이집에서도 가마 태워서 이렇게 돌아주고 하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자기들끼리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술놀이라고 제가 붙인 것은 뭐 색종이 접기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놓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놀이와 여러 가지 이걸 하면서 또 우리가 장단 맞춰서 또 미녀도 부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통합적인 교육이 가능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집에 가셔서 오늘 아빠랑 같이 자녀한테 이거 딱 걸어주고 가마 한번 태워주고 그럼 아이가 굉장히 새로운 또 경험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꽃은요, 오늘 이제 목걸이를 여러분들에게 하지만, 이제 환경 구성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이들하고 이제 꽃과 나비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가마엮기라는 기본 기법을 통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꾸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에 내 환경판 같은 게 주로 있잖아요. 그래서 계절을 알리는 이런 걸로 활용이 또 되고요. 요런 식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요거는 이제 이걸 응용한 창작 활동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꽃을 배우고, 나비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잠자리를 배워요. 이렇게 하고 나면은 아이들이 그 다음에 호기심이 생겨서, 저 매미 만들어 볼래요. 선생님, 저는요, 지렁이 만들어 볼래요. 저는, 풍뎅이 만들어 볼래요. 그래, 그러면 재료를 주세요. 그럼 매미가 어떻게 생겼지? 생각해 보는 거죠. 매미 같지 않나요? 괜찮죠? 허물 벗고 지금 가네 같아. 그죠? 그리고, 선생님, 저는 무당벌레 만들어 볼래요. 그죠? 그래서 어떤 활동이 그 자체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런 활동들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얘는 매미 같긴 한데 좀 나이 들은 매미? 네, 괜찮죠. 그래서 오늘 배우시는 게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두 겹을 겹쳐서 꽃을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더 풍성해지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코스모스. 요즘에 이제 가을을 연상시키는 코스모스를 만들어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목걸이에요. 굉장히 아름답죠. 응? 이게 저희 공방이거든요. 가을을 느낄 수 있게 공방도 이렇게 꽂아봤고요. 네. 요거는 음악 연주하는 분이 해금에다가 걸고 싶다고 해서 제가 만들어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배우시는 게 굉장히 많이 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또 선물하기도 좋고, 이렇게 하나 딱 꽂아 놓으면 목단인지 작약인지 그죠? 코스모스도 될 수 있고 연꽃도 될 수 있고 이렇게 꽃다발로 만들어서 선물로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매달았어요. 모빌처럼 이렇게 늘어지게 꽃을 해서 천장에다도 다 같은 거예요. 색깔과 크기만 좀 다를 뿐이죠. 이렇게 꽃병에도 꽂아 놓고 이거는 이제 원에 보면 큰 행사 같은 거 할 때 제가 만든 나무인데요. 거기에 이제 여기 아이들 얼굴을 하나씩 넣어서 졸업식 때 주인공을 만들어주는 거죠. 입학식이나 행사할 때 꽃 가운데 자기 얼굴이 이렇게 피어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더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글자를 쓰기도 하고 꽃으로 해서 모빌로 만들어주기도 하거든요. 아마 어머님들이 어린이집에 그동안은 무심코 보셨지만 이걸 배우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고 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한테 배운 분도 계신데 시흥 쪽이 아직 이런 걸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운영위원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또 도와드리면 선생님들이 바쁘신데 어머님들이 좀 도와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는 거 일단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예,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지금 4가지 색의 천연 종이끈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돌릴 건데요. 여기서 4개를 집으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가마타기 해봤듯이 4개가 한 쌍이 돼서 만들어지는데, 요거를 보면 흰색하고 노란색, 그래서 이렇게 다른 걸로 4개를 고르시는 거예요. 흰색을 하나를 꼭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또 가는 게 하나 있어요. 요게 목걸이 끈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랑 2개를 챙기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솔방울이 어디 있죠? 그죠. 육새 같은 답이에요. 그죠. 소나무에 있지 뭐. 네, 소나무 위에도 있고 떨어져도 있고. 소나무는 어디 있어요? 어디요? 어린이집에 있어요. 아, 네. 자기가 본 데 있죠. 전국에 전부 다 있어요. 우리나라는 토양이 산성입니다. 그래서 소나무와 진달래가 잘 자라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소나무는 있고요. 바닷가에 가면 해송, 그죠? 또 육송, 또 우리나라 토종 소나무에서부터 수입 외래종 솔잎파리 3개짜리 리기다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소나무들이 있거든요. 이 솔방울은 언제 떨어질까요? 겨울에? 지금? 가을에? 예? 예? 1년 내내? 아, 2년 지나서. 그렇죠. 2년 돼서 떨어지는데 어느 계절에 떨어질까요? 여러분, 열매 그럼 가을로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열매를 주스러 여러분이 만약에 나가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받은 것처럼 예쁜 열매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매는 언제 떨어질까요? 봄에. 여기 공부 좀 많이, 역시 앞줄이 역시 봄에 떨어지죠. 무슨 봄에? 봄에 떨어져요. 봄비가 오고 나면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2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이 새순을 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엄마가. 그래서 떨어뜨리는데, 이 솔방울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응? 잣? 솔방울에 잣이 들어있나요? 솔방울에 뭐가 들어있어요? 솔씨가 들어있죠, 솔씨. 솔씨가, 어떻게 돼 있어요? 솔씨가 굉장히 가벼워요. 날개가 달려있거든요. 바람 타고 멀리 날아가서 소나무가 되게 하려면 엄마 아빠 소나무죠. 소나무에는 암수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봄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른 봄에 4월에 봄비가 오고 나면 열매를 주워서 잘 보관해놔야 되는데, 혀를 한번 대보세요. 근데 저거 감각이 둔해졌나? 무슨 맛이 느껴집니까? 짜죠? 여기 역시, 어머, 장학생이야. 이쁜 거 좀 줘야 되겠다. 짠맛 느꼈어요? 다 느꼈네. 예, 왜 짤까요? 솔방울이 왜 짤까요? 해풍을 맞아서? 제가, 끓는 소금물에 데쳐왔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에게 줄 때 깨끗한 걸 줘야 되죠. 예, 그래서, 오래 보관하는 방법이 설탕이랑 말리는 거, 소금이 있는데, 소금물에 이렇게 데쳐서 주면은, 깨끗하면서 또 오래 가요. 장마 때 이 안에 막 뭐 끼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연물 관리를 끓는 소금물에 전부 데쳐가지고 주고 있어요. 자, 그럼 다 받으셨죠? 그러면 자, 여기 4mm 종이끈을 4개가 있는데요. 요거를 한번 이렇게 가운데를 풀어가지고, 여기를 잡고 이렇게 돌리세요. 가운데를 살짝 풀어줘서 엮을 거예요. 왜냐면 동그란 채로 엮이면 잘 안 엮이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넓게 막 필 필요는 없어요. 살짝 한번 돌려서 바로 접으세요. 4개를 1, 2, 3, 4 색깔은 내 맘대로 1, 2, 3, 4 정해서 이렇게 반 접어 볼게요. 자, 4개가 엮였다는 것은 아까 우리 가마타기 했었죠. 내 오른손, 내 왼손, 내 앞사람의 오른손 4개가 같이 요거를 엮어야 되는데, 아까 가마타기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요걸 요렇게 엮을 거거든요. 요거를 한 방에 하면은 이건 거의 천재야.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잘 보세요. 자, 어떻게 요렇게 엮을 수 있을까? 1번이 2번을 잡고, 2번은 3번을 잡고, 3번은 4번을 잡고, 4번은
1번의 배꼽에 두 다리를 쏙 끼워서 서로가 서로를 엮는 거죠. 조상들이 과거에 굉장히 단단하고 오래가는 걸 만들고 싶은데 옛날에 뭐 무슨 본드가 있었어요. 무슨 이게 찍는 그 못이 있었어요.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의 것들을 서로 묶어서 튼튼하게 하는 걸 많이 연구했는데 그중에 가장 공예에서 대표적인 게 가마엮기예요. 이렇게 엮으면 절대 안 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탁 손대는 게 단결이나 이런 거 상징할 때 이렇게 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날 정도로 굉장히 강하거든요. 자, 한번 이거 따라해 보실래요? 자, 1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이거대로 그냥 해볼게요. 1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2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요거는 지금 좀 거꾸로 돼 있는데 화면이 자, 요렇게 2번이 요렇게 잡으세요. 자, 그 다음에 3번이 2번을 잡죠. 그리고 마지막에 3번이 4번을 잡아서 1번의 배꼽에 두 다리를 쏙 끼워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서로 엮이는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를 너무 세게 당기면 빠지니까 하나씩 조심스럽게 고루고루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당겨 보세요. 오, 잘하셨어요. 자, 옆 사람도 잘했나 한번 보시고. 네. 네, 오. 왜 이렇게 잘해요? 됐습니다. 땡깁니다. 땡겨. 땡겨야 네, 땡겨요. 자, 이렇게. 네, 옆 사람도 한번 잘했나 서로 봐주시고요. 자, 요거 우리 아이들 몇 세부터 할 수 있을까요? 네, 6세부터 합니다. 너무 어려워 마세요.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남자아이들이 요거 엮는 걸 되게 매력을 느껴가지고 이렇게 많이 주워가지고 한쪽 구석에 가서요 막 엮어요. 재밌거든. 근데 이제 땡기는 걸 좀 힘들어요. 6세 같은 경우는 땡길 땐 좀 도와주시면 6, 7세가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꽃이 엮였으면 요거 이제 꽃을 옆에 피는 거예요. 자, 옆에 이렇게 왼쪽으로 이 종이끈은 무조건 오른쪽으로 꼬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풀어지죠. 예, 풀어져서 꽃을 피는데 꽃을 완전히 피시고 싶은 분들은 전부 다 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끝을 뾰족한 꽃을 하고 싶다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를 폈다가 오므리면 안 돼요. 여기만 펴야 돼요. 그럼 그 느낌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끝에는 펴지 말고 그래서 자, 이렇게 꽃이 풍성해지도록. 그리고 이걸 다 피면은 넓이가 10cm예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바짝바짝. 자, 한번 돌리면서 이 종이니까 그죠? 잘 찢어지진 않지만 살금살금 이렇게 펴보겠습니다. 자, 마음을 편안히 먹고 한번 펴보세요. 자. 자, 꽃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 여기는 지금 메타세카이어 열매에다가 걸은 사진이 준비되어 있네요. 제가 오늘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론은 별도로 하진 않을 텐데요. 생태미술을 하면서 쓰지 않기로 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글루건이거든요. 여러분은 이제 어머님들이 많으시니까 글루건 사용을 많이 하실 기회는 없을 거예요. 근데 교사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내가 교사를 하는데 가장 필요한 거를 하나 골라라. 그러면 글루건을 골라요. 글루건이 없으면 뭐든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글루건의 원료가 뭘까요? 네? 본드? 고무? 뭐예요? 글루건 뭘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응? 실리콘? 예, 글루건의 원료는 석유죠. 석유에서 뽑아내는 화학물질로 만들어서 글루건은 또 전기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 자체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생태미술을 연구하면서 재료를 자연에서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만드는 과정도 생태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태적이어야 한다는 건 뭡니까? 자연의 방식대로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서, 그죠? 그게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거. 세 번째,
어머님들 지금 이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시니까 아이가 이렇게 집에 올 때 뭐 들고 옵니까? 만들었어? 하면서 가져오나요? 그러면 그거 막 잘 이렇게 보관해놔요? 예, 그런 분은 이제 아이를 위해서, 그죠? 아이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아이가 한 거니까 무조건 소중하기 때문에 잘 간직해 놓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요 하신 분들은 왜 아니요죠? 지저분해서 하도 많아가지고 둘 데도 없고 어디다 버리세요? 그렇죠. 조용히. 애 모르게, 그죠? 이상하다, 어디 있었는데 하면서 자기가 버려놓고 어디다 버렸다고요? 쓰레기통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자연에서 얻어온 것들을 쓰레기로 만듭니까? 그죠? 자, 이 솔방울 여러분 나중에 버리고 싶어요. 어디다 버려야 돼요? 공원이나 이거 있던 데 갖다 주는 게 제일 좋죠. 이게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태미술 한다고 솔방울 갖다가 프라틱 눈깔 막 붙이고, 그죠? 글루건으로 막 떡을 쳐가지고 나중에 쓰레기통에 분리수거가 안 됩니다. 그죠? 자연에서 온 것들은 그대로 자연으로 가면 쓰레기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세 가지 관점에서는 그 생태미술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재료를 자연에서 얻어온다는 거죠. 자연과 생활 속에서. 오늘 생활 속에서 온 자료는 별로 없는데요. 재료 자체를 자연에서 가져오고, 두 번째, 만드는 과정에서 화학 에너지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죠? 자연의 기법으로. 그러다 보니까 조상들의 가마였기를 제가 끌어와서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걸 연구하고, 세 번째, 자연으로 돌아갈 때 쓰레기가 되지 않는 미술. 공감하세요? 네. 그래서 조금 만드는 게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제 정성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솔방울 아까 얘기해줬죠. 이른 봄에 떨어져서, 그죠? 솔씨를 날려보내고 남은 애들을 우리가 주워서 소금물에 잘 데쳐서 말린 거죠. 자, 이 솔방울이 물에 들어가면 이렇게 오므리는 거 아세요? 왜 오므리죠? 응? 추워서? 그러니까 머금었는데, 물을 머금었는데 왜 오므리냐고요? 뭐가 못 빠져나가게? 물을 더 보존하려고? 그렇죠. 씨를 보존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솔씨가 여기 하나씩 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털어도 솔씨가 없을 거예요. 제가 다 세척을 해온 건데, 주스면 여기 하나안에 솔씨가 있어요. 솔씨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야 되는데, 비가 와요. 그럼 어떻게 젖을까봐. 그죠? 솔방울을 다 떨어뜨렸어요. 얘 죽었어요? 살았어요? 소나무에서 떨어진 솔방울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에? 근데 엄마가 얘기해 주는 거. 얘들아, 비 온다. 빨리 접어. 솔씨 젖어. 그럼 못 날아가잖아. 빨리 너네가 접어. 그럼 얘네가 막 접어요. 꽁꽁 접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 오는 날 이 열매를 주스러 가면, 특히 학생들 솔방울 주워오세요. 그러면 그날 비가 왔어요. 옆에 수업하는 날. 꽉 뭉쳐. 절대 안 펴져요. 왜? 솔씨가 젖을까봐. 근데 햇님이 다시 나오면 얘가 솔씨를 날려보내야 되니까 쫙 펴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금물에 얘를 넣으면은 금방 접어요. 뜨거우니까. 얘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그쵸. 살아있죠. 살아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솔씨가 있고, 그죠? 물이 닿으면 접잖아요.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죠. 떨어졌다고 죽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솔방울을 우리가 하나 만나더라도요, 이거 굉장히 흔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공원이나 어디 가든지 소나무가 있거든요. 소나무 솔방울은 A하고 하나 따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생명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사진이 메타세카이어인데 요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자, 여기 2mm 종이끈 하나 받으셨죠? 이게 몇 cm나 될까요? 50cm? 60. 자, 우리 성인의 표준은 팔을 벌렸을 때 150이에요. 팔 하나가 어깨까지 50이거든요. 여기까지 왔어요. 1m. 제가 레시피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1m에 종이끈을 반 접으세요. 접고 가운데 부분을 여기 솔방울에 꼭지 달린 부분을 제가 엉덩이라고 부를게요. 엉덩이 가장 밑쪽으로 돌리는데 요것도 동그랗죠?
그래서 살짝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납작하게 훑어서 솔방울의 가장 밑에 엉덩이 부분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럴 때 솔방울이 꽉 접고 있으면 좀 안 들어가겠죠. 솔방울에 따라 좀 틀리니까 거기가 꽉 접혀 있는 애들은 좀 안 들어갈 거예요. 옆으로 샤샤샤샥 넣어야 돼요. 자, 한번 돌려봅시다. 잘 안 들어가는 분은 솔방울에게 부탁을 해야 돼요. 나 좀 들어가자. 들어갈게.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얘가 단단하거든요. 도자기 묶듯이 한번 이렇게 묶어서 꽉 당겨 보세요. 자, 줄 가운데 솔방울이 매달리게. 솔방울 엉덩이 한번 보세요. 이쁘지 않아요? 우리가 솔방울 엉덩이를 볼 일이 별로 없을 텐데 오늘 한번 이렇게 보세요. 자연은 우리가 모르는 많은 규칙이 있고요. 응? 우리가 미처 모르는 사이에도 자연들은 많은 움직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솔방울 엉덩이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되어 있어요.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시죠? 그래서 하나하나가 만들어질 때 그냥 대충 만든 게 없어요. 자연을 보면 볼수록 그래서 신비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자, 다 묶였나요? 묶였으면, 자, 요 묶은 줄 하나를 여기 우물정자 엮어놓은 거 있죠? 가운데다가, 어머, 너무 꽉 조여놨지? 살짝 벌려요. 가위나 볼펜으로 조금 해서 이렇게 한 줄을 이쪽으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솔방울이 가운데 오게. 자, 열매가 가운데 오게 한 줄만 밑으로 넣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줄이 꽃 밑으로 들어가고 한 줄은 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자, 쭉 내려봐요. 자, 쭉 끼웠나요? 네. 네, 잘 되셨네요. 그러면 남은 한 줄을 꽃잎 사이로 내려서 뒤에서 두 줄이 만나서 두 줄이 한번 묶어보세요. 이렇게. 자, 한 줄은 가운데로 끼웠고 한 줄은 꽃잎 사이로 뒤로 넘겨서 뒤에서 두 줄이 만나게 해서 두 번 꽉 묶어보세요. 자, 어때요? 솔방울이 잘 돼요? 한쪽으로 몰려요? 가운데 똑바로 안 있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솔직한 표현 감사해요. 이걸 견뎌보세요. 짜증을 견뎌봐요. 자, 짜증을 견디면서 두 번 꽉 묶어봐요. 자, 짜증 나죠? 미칠 정도는 아니죠? 네. 제가 왜 견디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쉬운 방법, 그죠? 똑바른 거,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솔방울이 약간 삐뚤어지고 어떤 애는 약간 옆으로 들어눕거든요? 그러면 안 되나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죠? 우리가 조금 다른 아이들, 그죠? 모양이나 생각이 좀 다른 친구들도 우리가 함께 통합해가는 사회거든요. 그렇게 특히 자연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다라는 말 있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막 신경질내고 따질 정도는 아니죠? 그런 분도 가끔 있어요. 너무 못 견디겠대요. 어떤 분이 그랬냐면 모 병설 유치원의 교사인데 아주 오래 이 교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동그란 거, 반듯한 거, 대칭 이런 거 아니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 짜증을 내면서 저한테 안 된대요. 그러니 결국은 자기가 어떻게 해가지고요 똑바로 하더라고요. 병이에요, 병. 네. 그래서 정말 병이구나 저게. 그런 사람들은 뭐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으면 항상 그러니까 아이들도 뭐예요? 자기가 생각한 원칙과 규칙대로 안 되면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타일을 막 애도 들들 볶는 사람. 그런 선생님 만나면 안 돼. 네? 선생님이 너 그렇고, 그래, 그럴 수도 있구나. 어머, 넌 그렇게 했니? 나랑 생각이 틀리네. 이런 거. 그죠?
그렇게 여유 있게, 특히 이 미술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만들어 온 거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아이의 손길이 많이 담겨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죠? 근데 아이의 손길이 없는 거야. 왜? 같은 재료를, 그죠? 재료가 똑같아요. 그런데 같은 방법으로 만드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순서대로 붙이세요. 똑같이 만들어. 그런데 마무리를 교사가 손을 또 대주죠. 그러니까 집에 왔는데 이게 우리 딸이 한 건지 우리 아들이 만들었다 믿을 수가 없는 거. 왜? 미술이 그런 거죠. 그동안의 미술은 전부 그래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아이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다면 정말 못 버려요. 그죠? 자녀가 커도 아마 어딘가에 간직해 놨을 텐데 이거 뭐야 이거 너무 흔하고, 네? 가치 없는 것들은 우리가 버리게 되죠. 응? 그리고 재료도 너무 저렴하고, 그죠? 그래서 그런 거와 달리 생태미술은 그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고 손길이 느껴져 있는 거죠. 자, 꽃이 예쁘게 됐나요? 네, 성미 급한 사람으로서 머리에다 막 대보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 다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제가 포인트를 준 것은 끈이 늘었다 줄었다 한다는 거예요. 끈이 늘었다. 그래야지 우리가 머리에 올렸을 때 당겨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꽹가리 막 치면은, 그죠? 추석 때, 막 강강수월래 할 때 막 치면 재밌을 것 같아. 자, 끈 조절되는 묶기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끈 조절되는 묶기는, 장구 매듭이라고 불러요. 양쪽이 이렇게 같이, 장구가 양쪽이 이렇게 똑같이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장구 매듭이라고 하는데,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이 두 줄이 서로 묶여 있으면 늘었다 줄었다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왼쪽을 묶고 왼쪽에는 오른쪽으로 묶어야 돼요. 자, 집중 한번 해주세요. 좀 어려워요. 자, 왼쪽 줄을 가만히 두고 오른쪽 줄이 와서 혼자서 이렇게 감아요. 감아서 혼자 묶는 거예요. 오른쪽 줄 혼자, 초록색 줄이 혼자. 그러니까 뭐예요? 이 고리 안에 얘가 들어오는 건 똑같은 거죠. 움직일 수 있게. 자, 왼쪽 줄은 가만히 있고 오른쪽 줄이 얘를 감아 돌아서 묶는 거예요. 근데 끝을 너무 짧게 하지 마시고 4cm 정도 남겨놓으세요. 왜냐하면 종이끈으로 만드는 모든 것들은 끝을 제가 이렇게 ip새철이라고 해서 이파리 모양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그거 할 거 4cm 남겨놓고요. 자, 줄이 움직이나 확인해 보세요. 자, 줄이 움직이죠. 그 움직이는 애를 일로 끌고 가요. 반대편 줄로 끌고 가서 걔한테 또 마찬가지로 또 동그랗게 감아 돌아요. 그래서 끝을 꽃 쪽으로 돌리면서 요렇게, 그죠? 서로가 서로를 묶어주게. 그래서 끝을 ip새 처리해서 펴줍니다. 자, 어렵죠, 요거. 그래서 끝이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끝을 요렇게 ip새처럼 펴보세요. 맨 끝은 내비두고 이렇게 가운데 여기만 나뭇잎 모양으로 끝을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가지고 똑같이 100명이 이걸 다 걸고 파티를 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손님 초대할 때 특히 원장님들 원에서 전시회나 발표회 같은 거 할 때 부모님 오실 때 하나씩 걸어드리면 굉장히 공감되는 그런 게 생기고 좋습니다. 이제 오늘 그 작은 거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큰 거 바닷가나 이런 데 가면 해송 같은 경우는 바람을 견디기 위해서 엄청 이게 두툼하고 커요. 그리고 되게 단단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불 때는 세대는 아니니까 모르실 텐데 옛날에는 이 솔잎 있죠. 솔잎. 갈비라 그래요. 솔잎 긁어가지고 솔방울 갖다가 아궁이에 불 떼면은 얘가 꽤 오래 타가지고 연료로 많이 쓰였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요거를 이제 깨끗하게 소금물에 데쳐가지고 고무줄 4개를 이어가지고 요요를 만들면 되게 재밌어요. 단단하기 때문에 안 부서져요. 근데 요거는 조선 토종 소나무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토종 소나무는 솔잎이 몇 개죠? 여러분 이제 추석 때 송편 찔 때 솔잎 뜯으러 가죠? 요새는 안 가잖아. 시장에서 팔더라고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토종 소나무의 솔잎은 2개예요. 2개.
두 개인데 이제 학교 주변에 초등학교 주변에 가면은 너무 예뻐가 솔방울 주셨는데 따가워 하신 경험 있어요? 따갑거든요. 걔는 미국에서 한 40년 전에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온 리기다라는 소나무예요. 우리나라 소나무는 이렇게 누워있죠. 색깔도 우리나라의 그 소를 닮아서 붉어요. 그래서 소나무라고 이름이 지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소나무는 이렇게 자연에 따라서 구불구불 되는데 리기다는요 쭉쭉 뻗어 있어요. 똑바로 올라가요. 그래서 40년 전에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이제 태어나서 이제 학교에 들어갈 때 학교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학교를 많이 지었어요. 제 때는 막 2부제, 3부제 있었거든요. 놀다가 학교를 몇 시에 가는지를 몰라요. 놀다가 하루가 다가 그러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학교가. 그리고 가면 막 한 교실에 8, 90명 앉아가지고 빵 먹으러 가요, 그냥. 밀가루, 옥수수빵 나눠주니까 그 재미로 학교 다니고 그런 시절에 학교에 리기다라는 소나무를 심었는데 지금도 학교 주변에 많이 있는데 따가워서 그거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건 못 쓰고요. 이렇게 우리나라 소나무 색깔도 예쁘고 이런 것들 갖다가 고무줄 껴서 이렇게 놀이하면은 아주 너무너무 재밌어요. 하루 종일 애가 놀아도 재미있고 놀잇감이 되는 거죠. 자연밀크 자체가 하나의 놀잇감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활용해 보시고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매 욕심을 좀 많이 내려요. 그래서 이런 소나무를 보면은 예쁜 열매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중부지방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열매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많이 있을 건데 이거 뭐예요? 그렇죠. 잣인데 먹을 게 없는 애예요. 토종잣은 여기 씨가 다 박혀 있어요. 근데 얘는 북미가 원산지예요. 그래서 스트로브 잣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와서 그런지 얘가 겨울에 성탄 그 주변에 환경 구성할 때 잘 어울려요. 여름보다는. 그리고 이제 요렇게 요것도 만지면 여기에 송진이 묻어 있거든요. 근데 끓는 소금물에 데치면은 그게 코팅이 싹 돼가지고 반짝반짝해져요. 그리고 얘 약간 접어 있죠. 마르면 쫙 벌어져요, 얘도. 그리고 이제 메타세카 얘기를 해드릴 건데, 자, 메타세카 열매 한번 보세요. 열매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 메타세카이어는 어떤 열매죠? 설명 한번 해보세요. 자, 6세 아이의 눈으로 메타세카이어는 어떤 열매일까요? 네. 지금 다 나왔어요. 위에서 보면 장미꽃 같이 생겼는데요. 입술이 되게 많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엄마 입술. 아빠 입술 있어요? 애기 입술? 어머, 너무 신기해. 다 입술이야. 예. 예. 여러분, 이 메타세카이어를 모르시진 않죠?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연애할 때. 데이트 코스 베스트 5 치면은 메타세카이어 길이 나와요. 단양에 가면 메타세카이어 길이 있고, 거기가 멀어서 못 간 사람은 남이섬에 배용준 동상 뒤에 메타세카이어 길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씩은 봤지만 사실 열매에 관심은 없었을 거예요. 자, 이 메타세카이어는 여기 있듯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나무 중에서 가장 오래됐어요. 얘랑 또 같이 오래된 애가 하나 더 있어요. 네, 은행나무. 은행나무와 메타세카이어가 공룡의 친구였었어요. 자, 공룡 시대에 목이 큰 티라노사우루스가 메타세카이어를 같이 먹진 않은 것 같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메타세카이어는요, 다듬을 필요가 없어요. 뾰족하게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언제 많이 심었냐면 시흥에 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40여 년 전에,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수도권에 신도시를 많이 만들었어요. 분당, 제가 중동 살거든요. 중동, 그 다음에 김포 쪽, 공항 가는 쪽, 그 다음에 강변북로, 그리고 그 위에 만들었지만 하늘공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활하는 반경에서는 그쪽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시흥 쪽은 제가 아직 조사를 못 해봤어요. 어디에 많은지. 근데 이 나무를 제가 너무 좋아해요. 왜? 너무 이쁘잖아요. 이쁘고 이 활동하기 너무 좋아요. 입술과 입술 사이에 골이 있죠? 네. 이거 끼우면 딱이에요, 정말. 끼워주세요 하고서 그냥 입술이 웃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열매를 찾으러 제가 매년 정말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이 열매가 어디 있는지, 이 나무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서울 그 권역엔 제가 어디 몇 그루 있는지까지 거의 다 파악해놨어요.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세상에 신도시에 그렇게 많다는 거 알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한 5년 전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고생을 안 해요. 거기만 가면 무조건 있어요. 분당 같은 데가 막 넘쳐나고요. 중동도 우리 사는 동네인데 몰랐는데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4월 초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4월이면 긴장이 되는데 올해 말고 작년이죠. 작년 4월에 무슨 큰일이 있었어요? 세월호. 제가 4월에 이제 어느 날 4월 초에 퇴근을 하는데 문득 이게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빨리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딸한테 이제 핸드폰으로 막 불 켜고 어두우니까 귀하잖아요. 저는 막 이거 줬다가 막 카메라도 잊어버리고 열매만 보면 그냥 거의 막 다 버려요. 막 줍다 보면 이 등산 가서는 막 스티커도 막 잊어버리고 솔방울 줍다가 오고 이러는데 그리고 이제 주워오고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열매가 떨어지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날 공원에 갔는데요. 너무나 많이 떨어진 거예요. 제가 이 열매를 십몇 년 전부터 주웠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걸 처음 봤어요. 근데 이 생명은요, 어떤 위기를 느끼면 많이 열리거든요. 그걸 제가 많이 경험을 해요. 이 뒤에도 이제 설명이 쭉 나오는데 조금 더 보시면요. 지금은 얘가 이런 상태예요. 초록색으로 돼 있고 벌어져 있지 않은데 얘가 겨울을 나고 봄이 되면은 색깔이 바뀌어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류들을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는데 얘가 바로 리기다예요. 이게 가시가 붙었죠. 네. 그래서 아무리 이뻐도 얘는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 1, 2년 지나면 말라요. 그럼 이거 똑똑똑똑 띄어서 쓸 수는 있어요. 그리고 요게 바로 이제 선생님들이 갑자기 열매가 필요해. 가을에. 가을은 열매의 단원. 열매가 어디 있을까? 솔방울 갔는데 솔방울이 어떻게 돼서 지금 주스러 가면. 봄에 떨어진 애들은 그대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깨끗하거든요. 근데 가을에 떨어진 애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예, 밝기도 하고 또 비가 오면 오므렸다가 또 해가 나면 벌렸다가 또 비가 오면 또 오므렸다가 또 벌렸다가 장마가 지면 계속 오므려 있다가 상태가 안 좋아요. 썩어 있거나 부서지거나. 근데 선생님들이 보육사에다가 열매 주세요 그러면 주는 거 중국산이에요. 아주 우리나라 거랑 차이 나요. 차이나 그치? 정말 중국 건 차이나. 그래서 차이나요. 몰랐어요? 중국 이름을 그래서 진 거야. 우리 거랑 차이나서. 이런 거 가져오지 마시고 여러분이 실제로 아이들하고 직접 줍는 거예요. 여러분이 메타세카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듣기 전과 듣고 살펴보니까 더 귀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하고 실험을 해보는 거죠. 병에다 넣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 병에 열매가 들어갔지? 그죠? 마술을 부린 게 아니라 아이들하고 이제 산책 갈 때 열매를 활짝 벌어진 거를 물에다 넣어요. 그리고 개구장이한테 너 오늘 얘 좀 갖고 있어. 그럼 걔는 이제 그날 그거 신경 쓰느라고 엄청 얌전해요. 그리고 산책하고 돌아올 때쯤에 아까 그거 어떻게 됐니? 보자 그러면 얘가 완전히 오므려 있어요. 뾰족하게. 그럼 애들이 난리 나죠. 선생님 솔방울이 살아있어요. 아까 이랬는데 이렇게 됐어요. 벌레 좋아하죠 애들이. 벌레 보듯이 너무 왜 그랬을까? 시간을 이제 보면서 얘가 오므린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열매 얘기를 알고 아이들이 솔방울을 주워오는 애랑 그냥 주워오는 애랑 차이가 있겠죠. 이건 제가 끓는 소금물에 넣은 상태예요. 엄청 얘가 뜨거우니까 빨리빨리 오므려요. 실온에서는 50분. 그치? 겨울에는 1시간이 좀 더 걸리는데 얘는 5분도 안 돼서 막 오므려요. 그러니까 미안해. 막 뜨거워요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햇빛에 한 3일씩 말려야 돼요. 쫙 여기 막 햇빛이 쫙 들어가게. 그럼 향긋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말려가지고 제가 재료를 쓰고 있거든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이거 뭘까요? 응? 잘 보세요. 이런 것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 얘가 뭐 해요? 지금 생태미술 하는 거예요? 뭐 하죠? 뭘 먹어요? 응?
뭐 하고 있죠? 솔씨를 먹고 있어요. 그죠? 소나무 하나하나마다 솔씨가 하나씩 붙어 있다 그랬죠? 그거를 열심히 먹고 있는데, 아이고. 여기가 봐요. 씨가 요거거든. 얘는 리기다씨인데, 씨가 요만하고, 자기 몸에 20배도 넘는 날개를 달고 있어요. 바람을 타고 날아가야 되죠. 그래서 얘가, 이걸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보면 청설모는 없어요. 뜯어내고 먹은 거죠. 그래서 산 입구에 보면 이런 것들이 막 봄에 있거든요. 이걸 하나 집어요. 얘들아, 아까 우리 올라올 때 저기서 본 청설모 있지? 걔가 조금 전에 먹고 갔나 봐. 그럼 이거 정말 버리는 거죠. 우리 사과 먹고 나면 그 가운데 그 깡탱이라 그러죠. 그것처럼 얘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애인데 갑자기 청설모 이야기를 해주면은 선생님 내가 가져갈래요. 왜냐면 여기에 청설모가 있거든. 그죠? 청설모는 없는데 청설모 있어요. 그죠? 그죠?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나. 청설모 있는 듯 없는 듯 청설모 있는.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뭘 줘야 되냐면 판타지를 주는 거예요. 그죠? 신비감을 주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주고 아무 의미 없었을 땐 아무것도 아니지만 얘는 바로 조금 전에 아까 개청설모가 먹고 간 애. 이것도 조형으로 많이 쓰여도 좋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자연물을 그냥 사다 쓰거나 뭐 어디서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숲유치원해가지고 매일매일 산책 나가잖아요. 나가면서 뭐 해요? 맨날. 물론 공부를 할 필요는 없죠. 바람도 쐬고 어제는 어땠는데 오늘 어땠나 보고 이런 거 줍고 이야기 나누고 둥금이 딱 메고 나가면서 하나씩 줍고 그리고 제가 다 개발해 놓은 거예요. 산책 갈 때 나들이 메고 가서 열매 주워 오고 또 흑크레파스 가지고 나가서 열매 없을 때는 또 그림도 그리고 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생태 미술이거든요. 언제 떨어져요? 봄이잖아요. 그죠? 여름에 주스러 가면 지금 가면 막 풀이 너무 나고 막 비 왔을 때 흙도 튀겨가지고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4월 초에 그거를 딱 주스러 갔는데 아침에 나갔거든요. 제가 10년 동안 이걸 주웠는데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거 처음 본 거예요. 근데 너무 이상한 우울함 있죠. 즐거워야 되는데 막 이상한 우울함이 생기면서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올해 많이 떨어진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근데 세월호 사건이 딱 났어요. 그래서 자연이 뭔가 이야기를 해준 것 같은 거예요. 아, 뭔가 생명에 대한 어떤 이런 것도 있지 않나. 근데 올해는 안 떨어졌어요. 올해는 메타세칼가 거의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런 걸 보면서 작은 거지만 어떤 자연의 신비함? 이런 것들을 많이 제가 체험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솔방울이 이렇게 보시죠. 송화가루 날리는 거 알죠? 그래서 이렇게 솔방울이 열리는데요. 얘는 좀 특이해요. 여기 보면 보통은 이게 이제 순놈이에요. 자연도 사람하고 되게 비슷한 게 많아요. 이게 순놈이고 이게 암놈이거든요. 보통 꽃가루가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씨가 열리는데 얘는 위로 열리거든요. 어떻게 얘가 꽃가루가 이렇게 수정이 될까요? 여기 암놈이거든요. 순놈이 밑에 있으면 송화가루가 어떻게 저 암놈한테 열릴까요? 응?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바람이 송화가루를 막 위로 올려줘. 야한 얘기예요. 미성년자 없죠. 이 소나무는요 자기 나무에 있는 씨를 받지 않아요. 바람을 피는 거지. 와 이렇게 팔을 뻗쳐가지고 날아가는 애 있죠. 모르는 아저씨 씨를 잡아요. 왜 바람을 피워서 바람이 나서 왜 그럴까요? 더 강한 솔방울 얻기 위해서. 자기 나무에 있는 씨하고 수정하면은 식물은 그래요. 자가수분 안 하죠. 이 솔방울이 뭐라고 도대체? 이게 뭐라고 이 소나무는 바람을 피워서까지 이렇게 하는지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대추나무 시집 보낸다는 얘기도 있어요. 대추나무 사이에 돌멩이를 넣고 때려주면은 대추나무가 나 흔들리고 있네. 왜 이러지? 뽑을래나 봐. 어머 나 죽을 것 같아. 어떻게 내 새끼 하면서 그냥 대추가 많이 열려요. 이게 생명을 자극하는 어떤 농부들의 지혜인데 자 여기서 퀴즈 한번 내볼게요. 이게 은행나무인 줄 아시겠죠? 근데 은행이 많이 달렸죠. 내가 이렇게 은행나무 많이 달리는 일 처음 봤거든요. 제가 저쪽에 가다가
밥 먹으려고 식당을 찾는데 은행나무가 너무 많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었거든요. 자, 퀴즈. 이 은행나무는 왜 이렇게 은행 많이 열렸을까요?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힌트를 얻으셨어. 맞아요. 잘 보면 이 나무가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이쪽으로인가? 아, 이쪽이다. 왜? 이 은행나무 생각하는 거죠. 죽는 건가? 죽는 건가, 이거? 죽을까봐. 잘 기울어져 있으니까 내가 죽는 건가 생각하고서 엄청 많이 열린 거죠. 이거 정말 여러분 조금만 있죠. 관심 있고 주변에 보세요. 은행이 많이 열린 애는 뭔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민들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민들레 꺾어다가 놔보세요. 금방 얘가 하얗게 돼요. 얘가 꺾는 순간 나 죽었지 하면서 시들으면서 씨를 만드는 거예요. 민들레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뭐예요? 홀씨를 날리게 한 거예요. 그 이유밖에 없어요. 이게 생명이 갖는,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꺾어놨는데 봄에요. 열매만 주는 게 아니라 풀꽃 누름이라고 있어요. 풀꽃 이렇게 눌러놓는 거 있죠. 생세미수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파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 몰랐네요. 파는 것도 있는데 파는 거는 안 예뻐요. 인공적으로 막 색깔도 넣어놓고 그래서 자연에서 많이 가져오면 좋은데 제가 이걸 가져왔거든요. 책가에 눌러놨어요. 근데 며칠 만에 얘가 떨어졌거든요. 이게 왜 떨어지지? 다시 끼우려고 보니까 이렇게 확 핀 거예요. 이게 며칠 전에 죽었죠. 분명 며칠 죽은 애인데 며칠 동안 책에 눌려 있었어요. 근데도 이렇게 홀씨를 만드는, 너무너무 이 생명력이라는 게 정말 강해요.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수국과의 백당나무란 꽃이에요. 어느 게 꽃이에요? 이거? 아니요. 그죠? 암술수술이 없잖아. 꽃잎, 꽃받침, 씨방 없잖아요. 여기 아무것도 허당이죠. 얘는 왜 자기 주변에 이렇게 가짜 꽃을, 일로 와. 그죠? 꽃이 너무 작고 보잘것 없어서 벌과 나비가 못 볼까봐 꽃받침을 변형시켜서 자기 둘레 쫙 해놓고, 이리 와, 여기 큰 꽃 있어, 꿀 많아, 이리 와, 들어와 들어와 와야지 얘가 꽃이 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안 그러면 자기를 못 볼까봐 너무 자기 스스로 너무 짠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니? 해야 돼. 이렇게까지 하면 여기에 씨를 맺을 수가 있어요. 얘도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오로지 뭐예요? 자기 씨앗을 번식하게 먹고, 생명의 모든 근원은 씨의 씨, 새끼, 자식을 낳는 거죠. 그러니까 씨 없는 과일이 좋진 않아요. 많이 드시지 마세요. 애기 주지 마세요. 응? 이건 뭐예요? 그렇죠. 산딸나무. 어머, 꽃이 너무 예쁘게 피었죠. 한번 가까이 가볼까요? 어머, 어느 게 꽃이야? 여기에 수백 개 꽃이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애들이 못 볼까봐 가짜 꽃을 크게 놓고 유혹하는 거죠. 이런 게 자연엔 굉장히 많아요. 조금만 관심 있게 보시면 다 가짜들, 특히 수국가 애들이 이런 짓을 잘해요. 거의 얘네들이 가짜를 해놓고 속에 들어가면 그때 쫙 끄면 정말 보기 힘들 정도로. 그래도 이렇게 살기 위해서, 그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증명이 됐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2011년 며칠이에요? 3월 11일 날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됐죠. 그런데 일본에서 어떤 회사가 돈을 벌었다고요? 결혼정보회사가. 말이 안 돼. 지금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왜 결혼정보회사가 돈을 버나요? 처녀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제 전두엽은 이성적인데 호르몬이 막 사람들을 결혼정보회사로 끌고 가. 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나 결혼을 하고 이 호르몬이, 생명에 대한 본능이 인간을 자극하는 거죠. 이게 정말 여러분 조금만 이 생명에 대한 걸 보면은 똑같아요. 사람이나 민들레나, 그죠? 똑같다라는 거 아실 수 있어요. 자, 요거를 자, 열매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솔방울 하나로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메타세카이어 오늘 2개로 만드는 거죠. 자, 반 접은 상태에서 3cm 떨어진 위치에서 2줄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묶어보세요. 돌려 묶기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매듭에서는 완전히 옥맨다는 뜻에서 옥매듭이라고 하거든요. 자, 요거를 너무 크게 할 필요 없습니다. 얘는 팔찌에 나중에 이렇게 거리가 돼요. 이렇게. 그 걸어주는 역할이라서 클 필요가 없고요. 크면은 나중에 팔찌 앞으로 얘가 고리가 이렇게 보여서 안 예뻐요. 그리고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cm 어떻게 잡아내야 돼. 새끼손가락 2마디. 안 넘게. 자, 한 번 매고요. 한 번 더 매는 거예요. 2번. 또 3cm 떨어져서. 자, 2번.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2번. 요 3cm 기준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제 손목 두께예요. 그러니까 2번 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갈라가지고 이제 열매를 드디어 끼울 거예요. 자, 여기서 양갈래로 2번 묶은 다음에 양갈래로 가면서 여기다 이제 열매를 끼울 거거든요. 그 솔방울을 우리가 아까 해봤듯이 엉덩이 밑으로 양쪽으로 살짝 펴서 샤샤샤샤샥 끼워주면 되죠. 메타세카이어는 너무 좋아. 여기 꼭지 달렸던 부분에 골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끼워만 주면 돼요. 이렇게 바짝 끼우세요. 엉덩이 쪽에 여기 골 입술 사이에 여기다 끼우세요 하고 지금 여기 요런데 이쪽으로 끼우셔죠. 양갈래를 끼우는 거예요. 거기는 머리고요. 밑에 쪽. 네네. 물론 머리에 대도 상관없는데 그쪽에. 그렇죠. 너무 공간이 좁은 사람은 한 칸 내려오세요. 근데 너무 허리에다 묶지 마세요. 됐습니다. 좋아요. 자, 하나만 묶을 때는 여기서 바로 돌려묶기 하면 좋은데 우리 2개 묶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솔방울 묶었듯이 한 번 묶어요. 아까는 꽉 당겼는데 이거 너무 꽉 당기지 말고 묶은 게 메타세카이어 입술 옆에 오게. 그런 다음에 하나를 더 끼우는 거예요. 2개를 이렇게 2개가 나란히 이렇게 올라오게. 높이를 약간 맞춰보세요. 열매마다 약간씩 다르거든요. 생김새가. 그러니까 자, 메타세카이어 열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바꾸세요. 이거 하나 어디로 갔네요. 크기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자, 2개 끼웠나요? 그러면 완전히 바짝 당겨서 돌려묶기 하는 거예요. 자, 요걸 보세요. 1번. 요 사진만 하나 있으면 언제든지 안 잊어버리고 할 수 있어요. 매듭 하나, 2개, 열매. 그죠? 열매를 많이 끼울수록 팔찌가 길어져요. 좀 이따 찍으세요. 마저 해서 3, 4. 요게 레시피예요. 자, 하나 묶고 2개 묶고 열매 끼웠죠. 근데 열매를 많이 끼우려면 열매와 열매 사이는 요 돌려묶기가 아니라 그냥 X 묶기. 그죠? 부잣집은 많이 끼울 수가 있어요. 솔방울 다이얼을 많이 끼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2개를 이 상태죠. 매듭 3을 한 거예요. 지금 열매 끝났을 때 매듭 3. 4, 5까지 같이 가요. 3cm로. 여기를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여기를. 4번, 5번 사이를 너무 길게 하지 말고 3cm 간격으로 5개를 쭉 묶는 거예요. 이수정 선생님, 바구니 안에 이거 팔찌 사탕 팔찌 하나 있죠, 샘플. 자, 5개까지 쭉 오면은 이 열매를 많이 하면 어때? 팔찌가 커지겠죠? 그죠? 열매가 길어지니까. 그럴 때는 여기를 짧게 해주시고요. 제가 이 3cm는 제 손목 두께라 그랬죠? 그러니까 유아들에게 해줄 때는 요걸 더 작게 해주셔야 돼요. 한 2cm? 그죠? 6, 7살 애들은 조그맣게 해야 되니까 그 길이를 이제 감안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자, 5번까지 했으면 5번하고 6번은 거의 붙여야 돼요. 5번, 6번은 아닌데? 아니, 사탕 팔찌. 그 바구니 둥금이 안에다 하나 넣어놨거든. 자, 여기 솔방울 하나 하면 이렇게 돼요. 솔방울은. 근데 메타가 더 이쁘지 않나요? 요
솔방울 양쪽으로 메타 하나씩 해도 예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형편 닿는 대로 하면 되시요. 돌려묶기, 매듭, 네. 다 매듭이에요. 열매와 열매 사이만 X로 하시면 돼요. 네, 돌려묶어요. 바짝, 안 빠지게 꽉 당겨서. 그리고 여기 손 닿은 부분에 메탈세카이어 꼭지가 있으면 따가울 수 있으니까 그거 꼭지 다듬어 주시고, 그래서 3번, 4번, 5번까지 꽉꽉 묶으시고 6번 매듭을 5번에 나란히 붙여서 5번, 6번은 끝에 한 10cm씩 남는 게 정상이에요. 안 남은 사람 너무 큰 거야. 손목에다 못 차요. 이제 발목에다 차야 돼. 자, 자, 됐어요. 자, 6번까지 하셨으면 이제 양갈래 해서 3cm 마찬가지로 따로따로 묶어주는 거예요. 하나씩. 자, 하나씩 묶고 가위가 있는 분은 끝에 0.5 남기고 자르세요. 요렇게 되는 거죠. 요 고리에 요게 들어와요. 요 고리에 끝에 2개가 들어오면서 5번, 6번 사이에 걸쳐가지고 4번 쪽으로 꺾어서 여기 4번, 5번 사이 2줄 사이에 넣는 거예요. 자, 여기 5번, 6번 나란히 하고 양갈래로 그 탐구열이 요런 것도 봐봐요. 목걸이. 그리고 요렇게 끼울 수 없는 은행이나 매실씨 같은 경우는 싸주는 거예요. 펴서. 요게 가는 것도 요게 피면은 4cm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싸요. 그 대신 양쪽을 꽉꽉 묶어줘요. 안 빠지게. 그럼 뭐 굉장히 다양한 거 만들 수 있죠. 큰 건 이렇게 하고서 끈저줄 되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생태를 배운다는 건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 동안에 안 봤던 게 이제 보이게 되고 저한테 이제 이걸 하고 나신 분들은 어떤 증상이 오는데 어떤 증상이 오냐면 땅을 보고 다녀. 땅을. 뭐 열매 같은 거 없나 죽고 막 이러는 증상이 생겨가지고 어떤 분은 막 그 봄 되면은 메타세커 이렇게 주워가서 택배를 저한테 보내줘요. 그러면 제가 책을 한 권 또 보내드리거든요. 그거는 별론데도 그래도 어떻게 성의가 고맙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저도 메타세카열을 한 3만 개 주웠나 봐요. 3만 개. 다 못 주웠어요. 줍다 제가 슬퍼가지고 못 주웠어요. 너무 마음이 슬퍼가지고. 근데 올해 거의 안 열린 거 보면서 주워놓길 잘했다. 내년 봄에 여기도 아마 이제 그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동안에 여러분이 안 보였을 텐데 이제 보면은 봄에 이제 거기가 줍는 거죠. 그리고 작은 솔방울 되게 예쁘잖아요. 작은 솔방울이 나오는 소나무는 걔는 계속 작은 것만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 갔다가 봐두면은 되게 좋고요. 제가 좋은 데 있는데 알려드려요. 솔방울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쁜 데가 있어요. 동작동 국립묘지. 쭉 올라가면은 거기 그 대통령들, 역대 대통령들 무덤 있죠. 거기 가면은 솔방울, 그 소나무가 좋아야 되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주변에는 소나무도 좋은 걸 심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관리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깨끗하고 딱 떨어지면은 막 보석 같아요. 정말 이뻐요. 그래서 저는 봄에 떡 이제 이거 들고 자루 들고 앉아가지고 계란 까먹고 하다 한 바퀴 쫙 돌고 와요. 그러면 제가 주술 때도 뚝뚝 떨어지고요. 죽고 있으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한 바퀴 쭉 돌고 와서 1시간 정도 또 놀다가 또 풀도 이렇게 뭐 하다가 또 한 바퀴. 그럼 막 엄청나게 주워올 수 있는데 다 깨끗해요. 내년 봄에 거기서 줍다 엉덩이 한번 부딪히는 거야? 그리고 그 밑에는 또 너도밤나무라고 마로니에가 되게 많은데 그 열매도 이렇게 애들한테 자연문 열매로 놀게 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플라스틱 교구나 이런 것들 멀리 해야 되죠.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에게 자연으로 또 데려가고 자연의 것들을 놀게 해주려면은 어머님들이 이제 눈을 좀 반짝반짝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찾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애들도 굉장히 좋아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네요. 그런 분들도, 미살님 명함 가져가셔서 연락하시고,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또 물어보시고요. 또 여기 원장님들도 계신데 부모 참여 수업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전시회 할 때 우리 뭐 할까, 환경 구성 뭐 할까 이럴 때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저는 사회적 기업으로 이거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무료 서비스도 나가야 돼요. 혹시 주변에 이주 여성이 있거나 장애인이 있거나 돌봄 교실에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연락을 하세요. 제가 무료 서비스를 나가요. 저희는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 매출액의 30%를 무료 사회 서비스를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1억을 벌면 3천만 원어치를 무료 강의를 해야 돼요. 엄청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연락을 주세요. 응? 시흥엔 제가 여기 서해초등학교 아세요? 그 병설유치원에 수업 나와요. 애들하고 미술놀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유료예요. 무료 아니고. 그 외에 이제 있죠. 병설유치원, 뭐 돌봄교실 이런 데 있죠. 이런데 혹시 소개하고 싶은 데 있으면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저하고 연구원들이 가서 다 이런 거 만들어 드리고, 특히 어르신들이 요새 되게 이런 거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노인 주간보호센터 그런 데 하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55세 이상이거나, 여긴 거의 없겠죠? 55세 이상이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5급, 6급 다 돼요. 교육비 할인해줘요. 10만 원짜리 교육 5만 원에 해드려요. 그리고 100만 원짜리 교육 50만 원에 해드려요. 자격증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오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일반 그 회사의 경쟁력을 가지고 하기 좀 어려운 조건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미살님을 통해서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미살님은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새로운 직업을 가질 기회, 새로운 걸 배워서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활용하시고 주변에 소개도 해주시고, 알고 보면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계기를 통해서 또 그렇게 관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빨리 끝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3분 전이에요. 뭐 꼭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있어요? 뭐 재료 남은 거 더 달래는 얘기밖에 할 거 없을 것 같은데. 네. 소금 양은요, 한 솥단지에 그냥 한 국자 먹어봐서 짭짤하게. 맛소금 같은 거 넣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먹는 거 좋은 소금 넣어야 돼요. 꽃소금 좋은 거. 끓이는 건 푹 고는 건 아니고요. 데친다는 표현으로 튀긴다는 표현하죠. 그래서 얘가 접어요, 빨리빨리. 그러니까 양파망에다 넣어서 막 흔들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게 빠져나올 정도로 해서 오물이면 더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오물이면 꺼내서 햇빛에다가 바짝 말리시면 돼요. 자, 궁금한 거. 자, 목걸이하고 팔찌하고 우리 단체 사진 안 찍나요? 찍어요. 찍어요? 아, 자, 그러면 저기 개별 사진. 네. 그래서 제 그 아까 명함 가져가신 분은요,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시면 제가 카스 친구를 맺어드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 카스 자료 다 보겠죠. 그러니까 그냥 얼굴 올리면 저 누군지 몰라요. 이거 오늘 만든 걸 올려야 돼요. 그래서 만남을 이제 인연으로 만들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수고 많이 하셨고요. 명절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뵙기를 희망하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